예, 임용닷컴 전공음악 프리미엄 강의 오늘 보시게 될 교과서는요. 중학교 교과서 중에 음악과 생활 교과서입니다. 음악과 생활 중학교 교과서이고요. 저희 전공음악 교재 교과 내용학 교재로는 L번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L번으로 표시되는 교과서들을 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악곡입니다. 첫 번째 보실 악곡은 교과서 페이지로는 34페이지고요. 출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벤이라는 악곡입니다. 그동안 별로 보실 일이 없었던 악곡이죠. 이 곡은 혹시 무슨 오디션 프로 같은 데 보셨으면은 마이클 잭슨이 노래했던 노래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바로 그런 영화에 나왔던 실제 악곡이기도 합니다. 교과서 중에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거의 한 곡 정도 남아있는 악곡입니다. 원래 영화는 좀 그렇게까지 밝은 내용이 아닌데 이 부분은 뭐 동물과 사람의 뭐 서로 그 교감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그 대중음악들 그동안 많이 보신 것처럼 단기문들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기문 표시들이 직접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표기들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화성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화성 같은 경우에는 F 코드, C7 코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도, 5도, 7 뭐 이런 화음들하고 분수 코드 정도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반음계적인 보조음 같은 아이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화성이 되게 복잡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굉장히 간단한 화성으로 되어 있는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그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악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악곡 교과서에서도 마이클 잭슨의 노래로 많이 알려지고 있다. 영화 벤의 주제가이다 라고 하는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과서 강의가 거의 후반기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독특한 악곡들이 아니면 거의 다들 보신 악곡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 악곡들에서 좀 빠져있는 그런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코드 관련돼서는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라놓은 곡은 네모의 꿈이라는 악곡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곡은 교과서 페이지로는 3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활동 많이 했고 요즘은 아마 좀 그 기획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석의 음반 중에 나오는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모의 꿈 같은 악곡은 특히 중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보시다시피 네모의 꿈이라는 악곡은 가사 읽어보시면 너무 지나치게 획일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획일적인 달력에 맞추어서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그런 노래라고도 할 수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악곡입니다. 뭐 길게 악보는 드리지 않았고요. 앞에 것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판소리 그동안 많이 보신 곡인데 갑자기 또 사랑가에서 왜 멎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이나 하시자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악보는요.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있는 악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악과 생활교과서에서 굳이 이 악보를 좀 놓은 것은요. 선생님들 그 교과서들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잠깐만 좀 끊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한 5장단 정도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곡은 원래 잦은 사랑가 하면 평조의 악곡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떨고 평으로 내고 꺾죠. 꺾는 음, 평으로 내는 떠는 실제로 이 곡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뭐 아시는 대로 굉장히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서로 뭘 하고 놀까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악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쪽 부분에 약간 계면 같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계면하면 굉장히 어둡고 슬프고 이런 대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밝은 악곡에 왜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여러 명의 창자들이 음악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떨고 꺾는 게 굉장히 기교적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곡의 뒤로 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훨씬 줄어드는데 주로 앞쪽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시면은 평조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앞쪽에서 잠깐 계면적인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들마다 장단점들이 있는데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배청 이런 말들, 반감진수 이런 말들이요. 시험을 위해서라면 좀 외우고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고 있는 대사들, 가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중몰이 장단인 건 뭐 확인하시면 바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 악곡은요. 잦은 퀴즈나 칭칭나네입니다.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서 좀 아주 독특한 악곡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께 오늘 제가 프린트를 하나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퀴즈나 칭칭나네의 전형적인 국립국어권보를 하나 드렸죠. 원래 퀴즈나 칭칭나네는 국거리 장단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국거리 장단에서 시작을 했다가 국거리에서 시작을 했다가 자진몰이 장단으로 넘어갑니다. 국거리에서 자진몰이 장단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자진몰이서부터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쾌지나 칭칭난의 일반적인 악보에서 그 뒤에 빠른 부분 자진몰이 부분만 따로 떼어냈고요. 자진 쾌지나 칭칭난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냐? 아니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원래 하던 대로 선생님들께서는 쾌지나 칭칭난해가 원래 국거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흥겹게 자진몰이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곡 같은 경우 미미미미 랄랄랄라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4도, 3도 올라가죠. 이 곡은 하행하는 부분에서 메나리토리를 볼 수 있는 레도 라솔미하고 내려오는 라인은 굉장히 약한 데 비해서 상행 라인은 아주 분명하게 메나리토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메나리토리도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이런 노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이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준비된 페이지가 요겁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교과서로요. 음악 영화 속으로 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사실 너무나 많죠? 이런 교과서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이 페이지를 가져온 것은요. 먼저 이 악곡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보신 영화 국가대표에 나왔던 버터플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악곡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던 악곡이죠. 선생님들 얘는 한번 세디따 눈표 때문에라도 박자 치면서 한번 좀 불러보셔야 될 악곡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은 굉장히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제가 교재 만들면서는 악보를 빼놨는데 이 악보까지 별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서 빼놓기는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목만 드리고 악보는 안 드렸어요. 교과내용학 교재에는 이 곡이 별로 필요하실 것 같지는 않고 설마 저희 시험에 로봇 태권브이 노래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요. 일반적으로 영화 음악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하면 언제나 그동안 교과서에서 뭐 토토로라든가 센과 치히로 같은 악곡들이 주로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으로 하나 나오고 있고 상당히 팝아트 겠죠? 뭐 볼 것도 없는 그냥 팝아트 장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찰스 장이라는 사람이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면서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과 관련된
혹은 다른 예술 분야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역량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가 조금 찾아드리겠습니다. 창의 융합 역량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음악과 관련된 다른 예술 장르와의 연계 이야기를 할 적에 역량 이야기하면 창의 융합 역량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나온 것만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준비된 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요, 요겁니다. 한여름의 낮잠이라는 곡입니다. 그동안 다른 교과서에서 못 보셨을 거고요. 교과서 페이지 7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 내용학 교재에선 1권에 실어놨는데요. 1권이 주로 국악 가창곡인 거를 기억하신다면 이게 한여름의 낮잠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보시는 대로 그 서양 악곡이 아니고 국악적인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곡은요, 선생님들께 조금 올려서 제가 두 군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작게.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중중몰이 장단으로 시작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덩, 덕, 쿵, 덕, 덕, 쿵, 쿵, 딱, 쿵, 쿵 하고 있는 중중몰이 장단으로 노래를 부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단으로 지적한 부분이 별달거리 장단이라는 것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장단 형태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달거리, 영남풍물, 영남가락, 사물놀이 중에서 경상도 지역에 있는 가락들, 그리고 많이 아시는 대로 그 구호를 외치면서 노래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 부분의 장단을 띄어갖고 와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곡은요, 다른 것보다 이 장단 때문에요, 별달거리 장단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많이 보시는 덩, 덩, 쿵덕쿵,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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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 이렇게 나오는 장단. 별달거리 장단이 워낙 교과서에도 많고 워낙 유명한 장단인데, 그 장단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위쪽에는 중중몰이, 아래쪽에는 별달거리를 사용하고 있는 창작 국악곡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의 변화 같은 것들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하면서 다시 부분 2부 합창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악곡이 또 하나 실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사라졌나 싶었던 악곡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 나타나서요, 오늘 그 곡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로는 81페이지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81페이지고 지금 교과 내용학 교재는 3권에 있다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드릴 말씀 첫 번째는 제목이 아주 재미있죠. 줌 갈리갈리라는 희한한 제목을 달고 있는 민요인데요. 이스라엘 민요라고 나와도 오케이 하시고, 레바논이나 혹은 아랍 계통 민요다라고 하셔도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쓰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줌 갈리갈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악곡이고요. 이게 가락도 재미있지만 음계가 별로 많은 음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음으로 제가 절대음으로 잡아도 솔, 라, 시, 레, 도 이런 식으로 솔, 라, 시, 도, 레 이 정도의 음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다이나 오루프 같은 경우에 활동할 적에 민요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악곡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복되는 가락, 반복되는 리듬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요이고요. 옛날에 교과서들, 그러니까 옛날 교육과정 교과서들에서는 제법 많이 실려 있었는데 2015 개정되면서는 교과서 한 군데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음악과 생활교과서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애니 로리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정말 유명한 민요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민요들이 어떻게 교과서에 한 개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개수가 사실 한정되어 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민요이기도 하고요. 악곡에 담긴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래쪽에 보시면 좀 내려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더글라스라는 스코틀랜드 장교가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쓴 곡이고 스코틀랜드 민요집에 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누가 작곡했는지 알고 있는데 원래 구전돼야 민요인데요. 가끔 이렇게 작곡된 사람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민요집에 실리는 경우가 특히 영미권에 상당히 많아서 그런 악곡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없는 게 이상할 정도인 교과서 민요 2개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를 좀 옆으로 넘기셔야 되는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교과 내용학 교재로는 이렇게 되고 교과서가 옆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제가 왼쪽 서부터 좀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곧 저희가 공지를 내겠지만 저희 마지막 교과서 강의는 음악과 생활 교과서,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를 보게 될 텐데요. 그 교과서에서도 이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오늘 조금 중학교 교과서라 시간 여유 있을 때 한 번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랍권의 전통음악이라고 하면서 답케라고 하는 음악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실 텐데요. 일렬로 선 사람이 선창자 즉흥적인 가락에 맞춰서 발을 구르면서 응답한다 라고 하면서 답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답케라는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몽고 이야기가 좀 나올 텐데요. 그동안 선생님들이 몽고 하시면 주로 기억하고 계신 게 흠이라든가 뭐 이런 양식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토올이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토올은 어마어마합니다. 몽골의 영웅서사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만 행이 넘는 시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긴 영웅담 같은 것들이 쭉 노래가 되면서 낭송하고 있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답케도 너무 유명하고 토올도 너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간다면 인도의 라가라고 부르는 일종의 즉흥적인 연주처럼 들리지만 수학적인 규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인도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음계가 뭐 17개 음으로 이루어진다, 23개 음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 음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양 음악사 시간에까지 말씀드리는 애 있죠.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음악이요. 뭐 얘기 안 해도 될 정도. 의 음악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의 가부키 지난주에 온나가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황하송 곤곡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곤곡은 경극으로 가는 어떤 과정에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경극이 청나라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곤곡은 명나라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하나 있어서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번엔 유럽 음악입니다. 그래서 유럽 음악 쪽에서는 이태리의 타란텔라, 영국의 켈틱 음악, 플라멩고, 요들, 자, 그리고 메흐테르하고 그동안 좀 안 보신 걸로 제가 좀 짚어볼게요. 도이나,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악곡이다 라고 하면서 도이나 정말 여기 아니시면 볼 일 없는 메흐테르라고 하는 것은요. 터키 쪽에서 발달한 음악인데요. 특히 군대 음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글쎄요. 베토벤의 터키 행진곡,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을 알고 계실 텐데 그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터키 행진곡이 이 메흐테르 음악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불러서 레베티카, 람베티카, 렘베티카 이렇게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의 대표적인 대중음악을 우리가 렘베티카 혹은 레베티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주키라고도 부르는 악기로 반주를 하는 음악이었고 선생님들께서 아마 알아보실 만한 곡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을 텐데요.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제가 미키스 데오드라키스라는 사람 이름도 한번 수업 시간에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드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라는 악곡이 렘베티카의 대표적인 악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곡인데요. 자, 다음에 보실 악곡은 바로 얘입니다. 마법의 용 퍼프라는 곡입니다.
교과 내용학교재 4권에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이 곡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기는 있어요. 네, 이 곡은 대표적인 포크 음악, 미국에서 포크 음악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음악이고요. 미국의 포크 그룹인 교과서에 나옵니다. 피터, 폴 앤 메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하고 폴하고 메리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만든 포크 음악이고 소년이 용하고 어려서 잘 지냈는데 나중에 용하고 점점 멀어지게 된다. 세상물을 먹으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골라온 페이지는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122페이지. 교과서 페이지로 122페이지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음악 내용학교재는 4권에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의 저작권이 굉장히 알쏭달쏭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 저희 교과서가 상당히 이 음악과 생활 교과서가 심플하게 그냥 대표적인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작권을 잘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음원은 정품으로 구입해라. 불법 사이트에서 공유를 하지 말아라. 음악 관련 소프트웨어 역시도 정품을 구입해서 써라. 그리고 개인 음피나 블로그에 나와 있는 배경음악 같은 것들을 그냥 다운받아서 쓰지 말고 정식으로 구입해서 써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한번 봐두실 만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낙 다른 학곡들은 많이 겹치고요. 지금 이 정도 내용들이 음악과 생활 1에서 한번 새롭게 보실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교과서 2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음악과 생활 중학교 2 교과서입니다. 전공음악교재 L로 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악곡은요. 교과서 10페이지에 있는 악곡입니다. 별로 많이 보신 악곡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신 악곡은 아닌데요. 권숙자 작사 작곡의 새봄이라는 곡입니다. 되게 교과서들 첫 곡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봄과 관련된 노래들이 참 많은 편이죠. 그리고 한번 대충 흐밍을 해보셔도 이 노래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악곡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곡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곡에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MBC 창작 동요제 악곡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가 뭐 중학교 악곡의 어떤 그 난이도를 갖췄다기보다는 그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그냥 부드럽게 노래가 되는 악곡이고 전혀 어려울 거 없는 그냥 주요 3화음 정도 선에서 반주가 되는 그런 악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보신 곡 같아서 좀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악곡은 얘는 좀 신경 써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립군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헨리 워크라는 사람이 작곡을 한 독립군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 독립군가는요. 교과서 아래쪽에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1910년대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불렸던 대표적인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헨리 워크가 1865년에 작곡했다라는 표현이 지금 교과서 아래쪽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곡은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7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17페이지에 가보시면 헨리 워크 작사 작곡의 조지아 행진곡이라고 되어 있는 작품이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조지아 행진곡을 원곡으로 해서 만든 악곡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 조상님들 창작곡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헨리 워크는 원래 남북전쟁 때 쓰던 군가였던 조지아 행진곡이라고 하는 것을 썼고 여기에 가사를 새로 붙인 곡이 아까 보셨던 독립군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가
우리나라 독립군을 위해서 쓴 곡은 아니고요. 예, 원래는 원곡이 있는 악곡에다가 가사를 새로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좀 보셔야 될 페이지는요. 프린트를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린트 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 2페이지 그리고 교재와 같이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과서에서는요. 이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이 페이지를 지금 뭐 때문에 보자 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교과서 악곡 중에 이어도사나라는 악곡을 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도사나라는 악곡 하나 얘기하면서 물허벅, 태왁 같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악기 이름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미 다른 그 교과서 보실 때 이야기를 했었던 터라 오늘 태왁이나 뭐 물허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옆에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멸치 후리는 소리라고 하는 악곡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어서 걔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프린트에다도 제가 하나 갖다 놨습니다. 제주도에 약간 향토민호처럼 전해오는 건데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여기 당선에서 매를 보고라고 하면서 요 단어를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넘어갑니다. 다시 찾아드릴게요. 네, 당선에서 매를 보고라고 하면서 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주도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멸치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방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도 민요의 특징 설명하고 있는 표시들이 좀 보이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페이지는요. 교과서 24페이지입니다. 교과서 24페이지고 오페라 아이다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봐야 될 곳이 꽤 있습니다. 베르디의 작품이고 수에주 운하 개통을 기념을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 4막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대 이집트를 무대로 해서 만들어진 오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와 포로 노예인 이디오피아 공주 아이다와 그리고 이집트 왕녀의 질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요 등장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애는 불안하니까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이다, 라다메스 나왔고 아까 이집트 왕녀 이야기했는데 암네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요. 지금 세 개의 악곡이 아이다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라다메스의 노래 청아한 아이다는 정말 유명한 악곡이거든요. 예, 우리가 아이다 전체 다 합쳐서 제일 유명한 곡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만큼 그래서 라다메스의 아이다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기고 돌아오라라는 아이다의 실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한번 실기곡으로도 나와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었던 개선행진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페라 합창곡 중에 아주 유명한 흔히 가장 대표적인 악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악곡들입니다. 두 번째 악곡은 모르셔도 청아한 아이다하고 개선행진곡은 꼭 아셔야 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두 곡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다음 가셔야 되는 페이지는 수제천입니다. 수제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은데 수제천 페이지가 갑자기 왜?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이 다 나와요. 수제천은 화려하고 뭐뭐뭐하고 옛날에 궁중 연양에서 사용되었고 왕세자 거동 때 위험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왕세자의 거동은 선생님들께서 물음표를 하나 해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약간씩 그 견해들이 다르신데
왕세자에 거동했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연음 형식의 악곡이다라고 하면서 연음을 지금 교과서에서 빨간색으로 딱 표시를 했거든요. 이게 아마 뭐인가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은요. 가와 나사진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에서는 피리가 계속 불고 있는데 나에서는 피리가 악기를 그냥 내려놓고 있다. 이게 뭐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죠. 피리나 장구나 좌구 같은 악기들이 잠깐 쉬는 동안 다른 악기들이 소리를 이어가는 걸 연음 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음 형식이 일어나는 부분을 이렇게 사진으로 딱 시각적으로 제시를 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는 것도 상당히 편하게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한번 보시라고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교과서는요. 교과서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이고요. Oh My Love라는 존 레논이 작사, 작곡한 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여서 이것도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이 작사, 작곡한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그냥 유튜브에서 하나 검색해서 틀어놓으시고 흥얼흥얼 좀 한번 따라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 교과서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어 가사를 되게 주는 게 굉장히 많아서 가사의 뜻은 뭐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세상을 다 새롭게 본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서 1에서는요 저희가 사랑가를 봤었어요. 그런데 2에는 화초장이 실려 있습니다. 둘 다 너무 교과서에서 사실 흔한 악곡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같은 출판사다 보니 지금 제시하는 방법도 안일히 한번 싹 주고 그 다음에 주고 있는 거랑 하셔서 좀 뭐 많이 보신 형태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좀 보여드릴 것은요. 이번 저희 교과서 이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서는요. 요걸 위주로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교과서들마다 약간 이걸 표기하는 장단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기는 한데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덩, 따, 쿵 여기 따따 붙어도 상관없죠. 쿵, 따따, 쿵, 쿵, 딱이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고 쿵, 쿵, 척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척 표시, 즉 대점 치는 표시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의 하는 추임새 같은 걸 넣었고 그 다음에 좀 길어지는 곳에서는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을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데서 추임새 넣어놓은 부분들 조금 표시된 것이랑 그 다음에 혹시 북장단 표기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거 대점 치는 표시를 이렇게 한 교과서도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실 악곡도 너무너무 많이 본 악곡인데 라고 하신다면은요. 네, 많이 보신 악곡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과 내용학 교재 가지신 선생님들께서는요. 너무 여기저기 악보가 많이 흩어져 있어서 좀 놀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한꺼번에 모여있는 교과서로 해서 제가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어느 정도 주었는지 한번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좀 따라오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요.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 악곡의 흐름에 따라서 번호를 붙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몰다우라는 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첫 번째 강물이 하면서 플룻 같은 악기가 가늘게 물줄기를 표현을 하고요. 그 물줄기가 두 개로 합쳐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큰 물줄기가 돼서 불어난다라는 표시를 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주제를 사용을 합니다. 몰다우의 주제가 2번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냥꾼의 뿔피리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고 있을 텐데요. 사냥꾼의 뿔피리 소리는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결혼식에서 농민들이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게 4번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빛 아래 물의 요정들의 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정들 표시 뭐 이런 거, 요정들의 표현, 뭐 요정들을 나타내는 뭐 그런 표현들로 플룻 같은 가느다란 악기가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성 요한의 급류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흩날리는 대목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프라하의 고성을 바라보면서 비셰흐라트 성을 바라보면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과 내용과 교재를 다 합치시면 이 악보를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듣는 주제 7개의 주제들을 한꺼번에 좀 쭉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좀 짧은 게 흠이긴 하지만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선생님들께 수업하면서요. 신하위를 저희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신하위가 옛날 교과서 악보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채보한 국립국어관 악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교과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이 교과서입니다. 이해식 선생님이 채보하신 신하위 악보인데 이게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려있는 옛날 신하위 악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단은요, 얘는 자진몰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진몰이 부분에 나오는 장단 부분이어서 좀 빠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신하위라고 하는 악곡은 남도 무학에서 유래를 했고 남도 무학의 반주음악이 아마도 신하위가 됐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원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가 지우라고 한 걸로 기계가 인식을 하네요. 네, 남도 무학에서 유래가 됐고 국거리 장단을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국거리 장단으로 주로 연주가 되고 뭐 당연히 육자배기토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정말로 무학 반주로 가는 사면육각 반주를 사용을 하다가 검은곡, 가야금, 지잉, 뭐 아쟁 같은 악기들이 뒤늦게 추가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원래는 국거리 장단만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중몰이도 쓰고 자진몰이도 쓰고 합니다. 다만 시작 장단은 대부분 국거리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장단이 국거리고요. 되게 끝날 때도 국거리로 끝나는 게 전형적인 남도 신하위의 형태다라는 정도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악보 나온 거 아직도 남아있는 악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림 페이지는요. 교과서 55페이지입니다. 교과서 55페이지이고요. 북극고마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벌써 딱 아실 것 같은데요. 예, 북극곰.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거의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한다는 북극곰을 소재로 해서 만든 악곡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학습 목표가 환경 문제 그리고 음악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음악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이 페이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악곡에 대한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에서요. 환경오염, 전쟁, 기아 등등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사회적 문제들을 주제로 한 곡들을 찾아서 함께 감상해보고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보자, 서로 소통을 해보자 라고 해서 소통 역량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음악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소통 역량 관련된 악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악곡입니다. 한때 저희를 굉장히 속상하게 했었던 악곡이기도 하죠. 예, 캔디 타령인데요. 김명자 작창으로 되어 있는 이 캔디 타령은 우리 만화에도 나왔던 캔디, 들장미 소녀 캔디라든가 교과서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들장미 소녀 캔디의 주제가를 가지고 판소리 창법으로 만든 창작곡입니다. 그래서 중몰이 장단으로 되었다가 단몰이하고 다시 중몰이로 바뀌고 뭐 이렇게 해서 장단이 다양한데요. 서울에서 한번 실기곡으로 나온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좀 정신을 번쩍 했는데 2015년 교과서에서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과서들에서는 조금 더 빈도수가 많았던 데 비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거의 유일하게 있는 교과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8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78페이지에는요. 누구나 토요일 밤을 좋아해 라고 하는 아프리카 민요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누구나 토요일 밤을 좋아해로 번역을 지금 이렇게 했고요. 이 번역은 서아프리카 민요의 악곡인데 얘가요. 사실은 그렇게 뭐 놀러 가는 게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토요일 밤에 통행을 금지시키면서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좀 압박했던 그 시절에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불만, 저항을 나타냈던 민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 민요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교과서도 그랬지만 이 교과서도요. 지금 가로 방향으로 교과서 페이지를 좀 넘겨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음악여행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선생님들 아시아하고 유럽을 보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프리카하고 남북 아메리카 음악여행이라고 하면서 첫 페이지에 아프리카를 먼저 줬거든요. 자, 첫 번째 아프리카에서 주로 보실 음악은 줄루 아카펠라라고 되어 있는 줄루족이 발전시킨 다중 성악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루 아카펠라의 형태로 선생님들께서 들어보셨을 만한 악곡이 바로 그 라이언 킹에 나오는 Circle of Life라고 하는 그 악곡 있죠. 그래서 공악곡이 있습니다. 타랍이라는 곡과 움발락스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저라면 움발락스에다가 조금 가능성을 걸어볼 것 같습니다. 움발락스는요. 보시는 대로 전통적인 복합 리듬에다가 현대적인 서양 악기를 결합한 세네갈의 새로운 대중음악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네갈의 움발락스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이라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콩고라는 나라에는 수쿠라고 부르는 음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타 연주와 허리춤을 추는 것이 특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거를 아프리카 음악도 그냥 아프리카 음악으로 보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음악은 아무래도 영화 음악 같은 걸로도 소개가 됐고 또 현대 음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움발락스하고 줄루 아카펠라 같은 음악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위주로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남미 아프리카 음악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앞에 페이지가 그렇게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은 미국에 있는 흑인 연가 하면서 연가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몇 번 보셨던 멕시코의 마리아치라고 해서 기타 치면서 소편성으로 연주하는 마리아치 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사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있고요. 레게도 나오고 있고요. 삼바, 탱고 별게 다 있습니다. 마리네라, 누에바 깐시온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누에바 깐시온까지 아시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는 주로 지금까지 했던 걸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지금까지 하셨던 걸로 보신다면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레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었고 마리아치하고 연가 정도 소개를 많이 하고 있었죠. 최소한 이 정도라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애들 들어는 봤다 정도로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조금 긴장 풀고 보셔도 될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서태지의 하여가가 나옵니다. 서태지의 하여가라고 해서 한때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뭐 힙합의 어떤 시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태지의 하여가라고 하는 악곡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은 중간에 그 김덕수 선생님 같은 분의 태평손가락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크로스오버적인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뭐 하여가라는 유명한 악곡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곡은 뭐 특별히 제가 출처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가요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발라드
그래서 이문세의 소녀 이런 악곡도 하나 소개를 해놨습니다. 출처 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곡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중현이라는 대단한 뮤지션이 있었습니다. 락 음악이고요. 우리나라 락 음악을 어떻게 보면 알린 사람, 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으로 우리 신중현 선생을 꼽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미인이라는 악곡 소개를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대중음악에선 거의 고전에 해당이 되는 악곡이어서 악곡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행복의 나라로라는 곡인데요. 다른 교과서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출처는 안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음악 중에서 포크 음악 하면 한대수 선생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의 나라로라고 해서 포크 음악의 형태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식이죠. 굿세어라 금수나 트로트 음악인데요. 이 악곡은 지금 보시면 첫 번째 1절 가사에 별걸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바람찬 흥남부두라고 하는데 흥남이 아마 저기 북한 쪽일 거예요. 그래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억지로 남쪽으로 내려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에는 이 몸은 국제시장에서 장사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부산으로 아마 간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분단의 아픔을 노래하는 노래. 그래서 특히 트로트는 우리 1950년대, 60년대 우리 분단의 아픔 같은 거를 노래하는 악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보자 38서나 뭐 이런 노래도 있다고, 그리고 뭐 단장의 미아리곡에 뭐 이런 노래들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악곡들 중에 하나로 아주 대표적인 악곡입니다. 그래서 굿세어라 금수나입니다. 이 교과서에서 갑자기 이렇게 대중음악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 트로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포크 음악도 그렇고, 그리고 락 음악 중에서도 그렇고요. 발라드 음악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하여가까지 지금 되려 거꾸로 시대가 거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중음악서부터 거꾸로 어찌 보면 아무리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 대중음악은 알아야지 할 곡들이 한꺼번에 막 나가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악곡들 제목하고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한 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생활교과서 1, 2 중학교 교과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